이제는 또 우리가 그 뭐랄까 준석이와 함께 준석이 좀 이따 보내야 되는데 먼저 보내야 되는 윤시번 관련한 윤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진짜 난 진짜 이 정말 사람은-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 엄마 예전에 쓰던 말 중에 아유 추잡아라 추잡아라 너무 추잡스러워. 예. 자, 내일이 대선 그 출마 선언식인데 윤봉길 기념관을 빌렸다라는 근데 거죠. 이것부터 꼼수다. 이게 일단 시작부터 꼼수다. 이거를 빌리는데도 이게 편법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제 여기를 빌렸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 씨기 때문이에요. 지가 윤 씨라서. 그래서 원상- 무리해서 윤봉길 씨,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빌린 겁니다. 아마 초대 가수는 윤수희 씨가 오겠죠, 틀림없이. 그 기사에 네. 보면은 국힘의 윤주경 씨인가? 네, 네. 윤봉길 의사 그 손녀인가 뭐 있죠. 그분이 뭐 마련해줬다 뭐 이게 탄압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후손들이. 참, 자식 교육을 진짜. 잘 못 시키셨나 봐. 아니 아까도 네. 윤희숙 의원이던데 하여튼 윤 씨가 문제네. 요즘 윤 씨가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네. 네, 아무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꼼수가 뭐냐면 이게 또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인 김건희 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요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이제 윤봉길 기념관에 제출을 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직원들이 언론 보도 전까지 윤 시번이 대선 출마 선언 목적으로 이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을 몰랐대요. 근데 윤봉길 기념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사실. 당연하죠. 뒤통수 맞은 거지. 아니 그래도 그 손녀딸은 깽판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 독립운동의 정신이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어떤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었던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제 끝물인 검찰의 객고랑지가 돼가고 있는 윤석열이 와서 대선 출마를 하는데 이걸 대관해줬다 그러면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내 생각에는 먼저 한번 해봤을 거야 개인적으로. 뭘요? 네. 아니 대관 신청은 대관 신청은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업체가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이거든요. 이벤트 업체가 그 줄리 친구가 한다는 줄리 친구. 이분이 친구가 2009년에 고려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가 아이오 아니 라이브 마케팅. 서울대도 최고위하고 고려대도 하고 건대도 하고 아주 그냥 최고위는 다 인맥 쌓으려고 원래 돈 그건 엄청 그렇지. 내고 가는 데잖아요. 최고위 과정이라는 어쨌든 근데 자체가. 윤봉길 기념관 대관 규정을 보면 1조 시설 사용 범위에다가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 문화적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대관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이 윤짜장은 뭐야? 여기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애초에 자기 주어랑 상관없는 그 자기 주제랑 상관없는 부분으로 대관을 했으니까 아무리 돈을 줬더라도 그러니까 난 이게 이거는, 그 기념관 측에서 난 이거는 돌려주고 거절해야 팔아야 된다고 된다고 봐요. 봐. 이건 돈을 받아서 하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여기 이렇게 국가를 위한 독립정신의 함양과 국민의 보훈 의식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빌려줘 버리고 나면 뭐가 되겠어? 아이고 여기 참. 이 윤봉길 기념관에 손녀 이후에 또 하나의 오명을 씌우는 꼴밖에 더 되겠냐고. 진짜. 이건 취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소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을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사태 이후에 24명 직원 대부분이 퇴사를 했고 지금은 재택 1명, 사무실 근무 1명만 있다요. 직원 2명 근데 여기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승인을 내준 게 더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관을 해도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국힘에서 지금 도와준 게 아닌가. 윤주경 저기가 있으니까 그 손녀가 이제 있으니까 윤봉길 의사 손녀가 있으니까 이거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하기만 해봐. 바로 안소장 시켜서 일단 고발부터 시작 들어갈 거고. 네, 아무튼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우리한테 있어서는 상대적인 어떤 민족 정기 같은 느낌의 저항 정신과 투쟁 정신 그리고 일제 탄압 같은 이 모든 정신이 다 훼손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뺏기고 태극기 뺏겼는데 이제 윤봉길까지 뺏겨야 되는 생각도 아이고 드네요. 진짜 네. 좀 이러다가 이제 안철수가 또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고 또 출마 선언하고 또 이지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네. 아유, 힌트 주지 마요. 그렇게 하라고. 어머, 내가 힌트를 준 거야? 입이 방정이야.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네. 공소시효를 2021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측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노컷뉴스인데요. 계속 그 전에도 그렇고 검찰발 윤석열 기사는 노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네. 읽어주세요. 문제는 네. 이게 예전처럼 검사가 이렇게 찔러줘 가지고 조선이나 중앙처럼 아예 검찰청 안 가보고 쓴 기사가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검언유착으로 몰릴 수 없는 기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봤잖아요. 우리 1년 내내 조국 장관 얘기가 단독으로 그따위 이프는 이제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할 필요도 없는데 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볼 때마다 일단 중요한 건 팩트예요.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언급했을 거야. 이 IP 주소를 공유한 흔적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했는데 그 IP 주소를 공유한 날짜가 2012년까지 계속됐다는 거지.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2년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IP 주소 공유는 흔히 그러니까 남의 명의 통장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거 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래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리적 증거로 쓰여요. 이게 표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가 조작을 하려면 여러 사람 계좌에 많은 돈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IP가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IP가 똑같다는 거는 둘이 공범이란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소시효 지냈다라고 우기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범죄부터 역으로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도대체 얼마나 조작질에 깊게 관여했으면 1억뿐이라고 하는데 1억뿐이겠느냐?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고요. 이분은 보상금으로 100억씩 받아가는 분인데. 그럼 기본 빵이 크신 분인데 1억 먹자고 이런 짓 하셨을 분 아닌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사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윤석열이 관여했느냐도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충격받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대응하겠다. 네. 심지어 그 사안은 금감원에서 조사가 끝난 상황이다. 구라쳤죠. 그러니까 금감원은 조사한 적도 없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공소시효 만료 주장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사항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했고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최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자, 그러면 2013년에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이건 종결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사안은 지어낸 말이죠? 아니지. 아닌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압력으로 찍어 눌렀겠지. 그러니까 접수되거나 시작된 서류는 있으나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종결됐다고 윤석열 측은 믿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러면 내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아니, 그러니까 내사가 끝난 걸로 알고 어. 있기 때문에 내사를 자기들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평범한 사람들은 내사를 하고 있는데 나 내사 알고 당하고 있습니까? 있는지 난 모르는데.
검찰이 압니까? 나를- 내사를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지. 아. 내가 너 내사를 하고 있어. 그게 내사입니까? 그게 내사야? 내 거를 수사하면 내사 아니야? 아. 아무튼 아, 이런 상황에서 진짜. 윤석열 측하고 이러한 그 발언의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에 진행되던 수사가 분명히 있었어. 하지만 그 수사를 정상적으로 종결 안 시키고 무마로 눌렀기 때문에 접수된 상황에서 검찰 무서워서 도로 꺼낸 거야. 어허. 시작했던 수사를. 그 영화 더킹 보면 문 열면은 파일이 쫙 거기서 윤거 꺼내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갖고 도장을 찍어줘 버리면 다칠 것 같기 때문에 권력이 무서워서 접으면서 아예 접수처 도장을 빼서 날려버린 건데 얘네들은 내가 찍어 눌렀으니까 끝났다. 혐의 끝났다. 없음으로 끝났겠지 서류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 그렇지, 서류가 그렇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금감원에 이러한 조사를 받았다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때요 대검에서 전화 와갖고요 그렇게 저를 협박하고 뭐라 그래갖고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윗분이 야 그거 귀찮은 거니까 안 받은 걸로 처리해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것뿐이 이거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증언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건데 자 요거를 윤석열이 책임질지 정대택이 책임질지는 까봐야 안다는 거지. 양. 양대 양재택. 네, 양 네. 아무튼 참 이 아름다운 내용들 늘 언제나 이제 동화를 쓰려고 했는데 동화를 쓰려고 들어가면 너무 애로야. 너무 내용이 지저분해갖고 39금이다 그냥 못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 사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동거인이 달라요, 여러분. 아이고. 네. 아이쿠. 이혼하고 나서 의사랑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네. 줄리가 처음에 줄리 맞나? 아 그때는 김건인가? 아 김명신인가? 그때는 이제 김명신이가 명신이었고 네, 아우 헷갈렸어. 김명신이가 의사랑 결혼을 했어. 몇 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그랬나? 8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300명 그 직원들 중에 에이스였다고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의사랑 결혼해서 성공했다. 공사 제대로 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돌아온 거지. 돌아오면서 복귀를 다시 하게 되는데 복귀를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2차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무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그냥 회장님이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5층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명신 그러니까 그 전에 줄리였는데 김명신으로 결혼을 했다가 다시 줄리로 아니요. 나온 거야? 줄리는 2차에 왔을 때 그 그때가 이름을 줄리예요? 얻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그 줄리아나에 있던 그 유명한 웨이터 정 씨가 이제 그 르네상스 이 절로 옮겨오게 되면서 거기 있는 아가씨들을 비롯해갖고 손님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줄리아나에 있던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이쪽에 있는 볼케이노 확 컸거든요. 예,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룸이 몇 개 없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거기 이제 서초동 속에 오는 그 사람들 아니면 룸을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약 못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리아나에서 웨이터가 와갖고 이제 이거를 해주면서 에이스로 얘를 내세웠기 때문에 얘가 줄리가 됐다. 근데 왜 에이스예요? 뭐 2차 공사가 너무 잘 됐다니까. 네. 네. 하여튼 이런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찾아보면 돼요. 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송 작가가 뭐 굳이 이런 뭐 엑스 파일의 존재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이게 리드 멘트를 던져드릴 테니까 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볼케이노, 르네상스 호텔, 2011년. 줄리의 이혼 이후에 복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제가 해드린 얘기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들이 있다. 송 작가는 그냥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결혼을 12년 했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뭔가. 근데 이제 그 12년도 결혼을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원인이 이 3층에 살고 있던 줄리가 갑자기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니까 줄리한테 돈을 뜯겼던 양대택 씨가 정대택 씨가 자꾸 양으로. 정대택 씨가 성이 헷갈려. 이거 뭐
정대택 씨가 거기에다가 줄리한테 말하자면 등기 우편을 보내본 거야. 왜냐면 3층 살던 애가 올라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근데 얘가 수입이 전혀 없거든. 야간에 편의점 알바만 르네상스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리가 안 될 텐데 저 17층 올라가면 진짜 돈이 장난이 아닌데 뭐 그 생각을 하면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윤석열이라고 써갖고 나온 거야. 등기 우편에 사인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갖고 이제 독직 혐의로 윤석열을 걸어서 윤석열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 왜냐면 수밖에 그 없었다고요? 당시에는 그냥 동거인의 신분이었고 원래 나는 결혼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제 주장이 아니고. 카더라. 근데 그러니까 윤희님이 양재택이랑 살던 3층에서 김범수 아나운서랑 살면서 또 김범수까지 이름 꺼내면 어떡해. 동시에 펜트하우스에서 윤시범과 동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대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대택은 네. 엄마 쪽 지인 아저씨잖아요. 그래 명신아 너 성형수술이 잘 됐구나. 이거 편지 쓰신 아저씨가 정대택 아저씨고 양재택은 부장검사였잖아. 아니 그때 기록 이게 자꾸 뭐 그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아이, 이제 그만. 양 검사가 인수위원회 들어가려고 아니, 남자가 몇 명이야? 내사를 받다가 아유. 내사를 받다가 이 조폭 연루 때문에 옷을 벗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게 되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렇지. 원래는 결혼하려 그랬대 둘이. 진짜 기록이 아빠였는데? 기러기 아빠가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양술이 있는 부모님한테 인사도 시키고 그랬. 그런 얘기가 있다고 난 잘 몰라.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사복을 떨어지니까 바로 걷어차 버리고 그 당시 떠오르던 어떤 그 삼성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윤 씨랑 이제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윤 씨가 이 정도 레벨이 되다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17층에다 올려줬지. 근데 그때 동거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등기 우편물을 받는 바람에 지금 내 피의자가 검사랑 동거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거하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할 사이다 그래갖고 그 민원 이후에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거니까 결혼을 사실은 정 선생이 시켜주신 그렇지 거네. 정대택 선생이 시켜주신 거지. 그럼 소개를 스님이 한 게 아니네. 만남은 스님이 한 거고. 만남은 스님이 르네상 스님이. 르네상 스님이 스님이 하신 거고. 그 스님은 실제 존재하는 스님이고요. 네. 토건 회사 사장님이 그쪽 그 스님이 정식 그 사찰 스님이 아니라 원룸 오피스 얻어놓고 전 봐주신 스님이시거든. 근데 용하다고 그렇게 그분한테 많이 그래서 어디까지 엑스파일 다 할까?